클릭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아셨는지 저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시는 이 블록체인 관련한 그런 회사들 중에, 물론 바이낸스도 있었고 뭐 크립토닷컴인가 거기도 있었고, 그런 괜찮은 회사들도 있었고, 괜찮은 알트코인 회사들도 있었고, 뭐 시총이 되게 높은 어떤 그런 코인사들도 있었는데, 제가 레퍼럴도 안 걸고 뭐 소개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회사들을 허접하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수익을 얻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사실은 유튜버를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하여튼 그래요. 예, 어쨌건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간간히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안 드린다고 해도 그거는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다들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저는 이제 원리 원칙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뭐 레퍼럴을 달거나 뭐 코인 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배제하겠다, 제가 제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어쨌건 그리고 저는 그냥 코인 투자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약간의 광고 수익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려고 유튜브는 그냥 즐기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일단 말씀드리면서 오늘 핵심적인 주제 내용은 뭐냐면, 이 지금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상승이 언제까지 갈 거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추세 추종을 할 만한 상승이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에 관해서 오늘 영상에서 일단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거의 8%가 넘는, 거의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한 전 세계 어떤 지금 상황에 이 정도면 급등했다고 봐야죠. 상당히 큰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괜히 매수할 걸 이렇게 좌절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게 추세 추종을 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골드하고 실버도 마찬가지로 커플링 장세로 동조화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장세. 그리고 S&P 500 지수하고 비트코인하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똑같죠. 거의 흡사하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추세 추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시점일 때는 맞을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5,500달러까지 급작스럽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10,000 때부터.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맞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트윗을 날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P 500 같은 경우는 2,800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1,800 밑에까지 그러니까 2,000이 깨진다는 얘기죠, S&P 500 지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8,000달러대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9,000불까지 지금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600달러, 7,800달러? 이 언저리가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정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한 4,000불 때까지 떨어질 거란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4,000불 때는 좀 약간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5,400불, 5,800불? 이 정도까지 만약 오면 현금 있는 거는 털어가지고 좀 약간 매수를 더 한번 해볼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까지냐면 이번 달 되기 전에 중순 이후까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며칠간의 상승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락을 위한 상승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페이크?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몇몇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잘 대응들 하시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홀딩하고 있는 분량은 분명히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현금은 매수 시기를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다우 선물이 이제 급격하게 급등을 했는데, 뉴욕이 이제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전 세계 매스미디어에 퍼지면서 지금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상승세가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미국 사람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 랠리가 되게 급격한 어떤 그 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급격하게 패닉 상태로 이제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근데 비주류 미디어의 경제 칼럼니스트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염병 사례가
미국에서 계속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은 다우 랠리에 둔화될 것입니다. 거짓 희망은 많은 사람들이 이익 창출 기회로 사용할 어리석은 지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시안들은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좀 막 많이 이렇게 위기 의식을 좀 약간 높이면서 좀 잘 듣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 애들은 좀 약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잘 안 듣는다고.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집회를 계속 하는 데가 아직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심 도시에 있는 그런 데 말고도 시골은 오죽하겠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면 이게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릴 거다.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제 뉴욕 주지사거든요. 그 대표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건 감소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이지만 다우의 축하 행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모는 주지사가 말하기가 너무 이르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뉴욕주는 사건의 정점에 근접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 예측이 가장 큰 위험은 동에서 서해안이 앞으로 가는데 2에서 3주 안에 최고조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린 거랑 이 사람이 한 얘기랑 뉴욕 주지사가 한 얘기랑 같이 이렇게 어떤 퍼즐을 맞춰보면 대충 매수 시기를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정점까지 가는데 2에서 3주면 거의 중순 이후 정도가 될 거예요. 이번 달. 그래서 한번 그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수입 시즌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은 곧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고 수요는 완전히 없어졌다. 폭풍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정상까지 오는데 아직까지 그걸 장담하기엔 이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이 미국 경제를 영원히 슬럼프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 FDA 회장이었던 어떤 그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FDA 위원은 전염병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경제적 영향은 지속될 것이며 미국 경제를 지속적인 우울증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회복력이 있지만 분석가들은 현실이 시작되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염병 사례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FDA는 전염병이 향후 몇 년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미국 경제를 망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지금 CNBC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 2주 동안 거의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으며 그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이 곧 하락하기 시작을 할 거다. 아직까지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빠른 주식시장의 회복을 희망하는 21가지 이유. 도이치뱅크가 위기 이후에 가정과 회사가 그들의 행동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회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전염병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21가지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사회 현상에 관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도이치뱅크는 경제나 주식시장에서 V자형의 회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성장률을 저해할 21가지 행동 변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전염병 사례가 느리더라도 경제를 다시 이렇게 부흥시켜서 일으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비자 신뢰 지수죠. 사실은 이게 올라가야만 사람들이 이제 소비 행동 패턴을 보이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현재 추세다. 미국 경제에 중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첫 8가지 요점은 모두 가정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더 많이 저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영화관, 비행기,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 등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죠. 농구 게임이나 뭐 축구장 이런 데 안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더 오래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집에 다 전부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슈퍼마켓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상점들이 제한되게 상품들을 판매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지금 뭐 이렇게 매진되는 어떤 그런 상품들이 많이 없는 거지,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마트에 가면은 계란을 사려고 하는데 오늘 가면 있고 내일 가면 없고, 이런 사태가 아직까지 되게 많다는 거죠. 하다못해 휴지, 제일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사람들이 체육관에 가는 것을 멈춥니다. 저 같은 경우도 멈췄어요. 그러니까 정지를 해놔야 되는데 이걸 정지를 안 하고 그냥 내비둬가지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냥 다 사라졌네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피할 겁니다. 건강보험료가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식 판매가 감소될 거다. 자체 주식을 구매하는 회사는 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자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이죠. 근데 자사주 매입도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엔 감소하기 시작할 거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건강보험 비용이 상승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현금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하기 시작할 거다. 2008년 위기 이후 은행이 유동성 비율을 높이도록 강요했던 것처럼 회사와 가정까지도 현금 어떤 그 비율을 구축해야 하므로 지출이나 투자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비슷할 거예요.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더 많은 건강관리 규정 및 지출, 퇴직자 가정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세계화가 감소될 거다. 국가는 자신의 어떤 그 매장량과 비축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 덜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세계 무역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채권 공급 확대, 부채 위기는 전염병 이전의 문제였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자극으로 이제는 훨씬 더 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몬 회장님이 JP모건 체이스 회장님이죠. 근데 이분이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이런 전염병 사태가 전 세계에 막 이렇게 퍼지기 전에 2019년 9월 달에 맨하탄에 있는 본사, JP모건 본사 건물을 텍사스로 이전시키고 맨하탄에 있는 거는 철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분들은 뭔가 알고 있었단 얘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지금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주식시장 마켓에. 그래서 모든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그 랠리가 지금 있지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에 있었던 어떤 그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콧방귀를 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게 반대로 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JP모건의 CEO는 2008년 붕괴와 비슷한 주식시장 붕괴를 향하고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이 전염병 사태가 경제를 교사람에 따라 우리는 1년의 파산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저명한 투자 전략가는 우리가 항상 가장 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몬 회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 큰 미국 은행을 탐색할 유일한 현재 최고 경영자입니다. 다이몬이 이야기할 때 금융의 어떤 그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 사람이 예측을 했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예측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다이몬이 어떤 이 언어에 관한 최소한의 한정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JP모건의 최고 경영진은 최소한 주식시장에 대한 추가 20%의 하락을 볼 것이라고 지금 보고합니다. 아마도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금융 시스템, 골드만삭스 전임 임원인 라울 팔도 투자자들이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에서 글로벌 마크로 인베스터 리얼비전 그룹의 설립자는 의미 있는 바운스를 구성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20% 급락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연방준비은행이 주식을 사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끝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채 매입을 하고 있고, 어떤 그 부실채권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어요. 경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만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이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그걸 여러분들 아마 이미 보셨을 거예요. 자, 증권사에 자금을 주고 증권사를 보호해주고, 근데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회사채 매입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국가가 가져간다. 자,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나요? 지금 전 세계가. 연준은 이미 엄청난 양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대부분 자본주의이지만 금융 시스템은 사회주의적입니다. 자, 이 얘기가 뜻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에 수순을 밟나 내년 가상환경서 테스트를 진행할 거다. 총 22개월에 걸쳐 CBDC 시범 테스트 추진할 거다. 기술, 법률, 자문단 테스트 관련 TF 구성을 예정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국은행은 CBDC 발행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 발행을 전제로 한 연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CBDC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정 환경 아래에서 지급결제에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해외에서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 해외 디지털 화폐 확산이란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어떤 그 암호자산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도 지금 준비한다. 그럼 결국엔 동조화돼서 커플링으로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게 필수적인 어떤 그 요소로 자리가 잡을 거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불법이네 마네 이런 얘기 차원을 이제 뛰어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은행은 전날 전염병 확산으로 CBDC 발행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발간했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염병을 막기 위해 비대면, 비접촉 결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2월 쿠팡, 이베이 코리아 등 온라인 유통업체 13곳의 매출이 34.3% 늘었다. 미국, 독일 등에서도 비접촉,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은 비접촉 결제 한도를 높였다. 자,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전염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 세계가 재난소득 다 준다는 걸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찬가지로 뭐 준다 안 준다 이러다가 전면적으로 다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도 뭐 개인당 뭐 1000불을 주네 1200불을 주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전 세계 재난소득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재난소득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기본소득이 돼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본소득이 뭐냐, 과연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퇴직자들도 있을 거고, 자, 기본소득,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가 정기적으로 주는 소득. 뭘 뜻하냐? 소득의 재분배, 불평등의 완화. 한마디로 보기 좋게 얘기한 거지. 알고 보면 배급사회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통제되어 있는 사회. 그러니까 직장이 점점 사라질 거라는 거를 국가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최저시급을 지속적으로 이게 올려놓으면 결국엔 직장의 어떤 그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많은 노동자들은 그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이미 전 세계는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의 패러다임을 여기다 씌워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새로 생기는 제도나 어떤 정책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의 등에는 빨대를 꼽아서 많은 진액을 뽑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나눠준다는 그런 어떤 이념 논리를 피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전과 다른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호자산이 추적할 수도 없고 파악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거를 제도권 수용하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있는 피지컬한 어떤 이 세상에서 현금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에 명시되어 있는, 기입되어 있는 어떤 그런 암호자산들은 누가 누구한테 이전되고 막 이러면 거기에 국가에서는
더 추적이나 조사하기에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합리화하기 되게 좋고, 그리고 세제를 물리기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탈세, 탈법,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도 뭐 다운 계약서를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편법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지면 얼마나 많은 세금 자산이 더 정부에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암호자산 시장에 뭐 투자하는 게 저는 뭐 모르겠어요.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금은이나 이런 것보다 제일 합리적이고 나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도 조금 떨어져도 어느 순간까지 뭐 어느 순간이 돼서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모든 자산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암호자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결과는 뭐 몇 달 안에 나오진 않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몇 년 후 아니면 5년이 됐건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런 세상이 분명히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트리거가 되는 게 이번에 어떤 이 전염병이란 이 매개체가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트리거로 작용해서 많은 것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은 영상에 많은 내용을 담긴 되게 힘들긴 하겠지만, 뭐 급등장에 추세 추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좀 한 발 물러나 보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긴 해요. 사실은 홀딩하고 있는 양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